네. 다음은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. 우리가 용도 지역별로 넓이와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개념 정도는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토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먼저 건폐율의 정의를 살펴보면 땅 면적을 얼마만큼 넓게 쓸 수 있는지 그 비율을 바로 건폐율이라고 합니다. 즉 이제 내 땅에 앉힐 수 있는 건축 면적이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예시를 보면 100평의 땅이 있다. 과정을 해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60%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 땅 100평에 60평만큼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. 만약 내 땅이 200평이다. 그러면 60%면 120평까지 이렇게 건축을 지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. 그런데 이제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20%만 적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제 100평의 땅이 있으면 20%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나머지 80평은 건물을 못 짓고 건폐율 적용 면적인 20평만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 초록색 땅이 서류를 보면 자연녹지 지역이거든요. 그래서 건축 면적을 보면 이렇게 20%만큼만 딱 지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현장을 보면 이렇게 야적장,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20%만큼 딱 건물을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땅이 100평이면 20%만큼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게 자연녹지 지역 땅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건폐율이라고 합니다. 다음 이제 용적률을 살펴볼 건데, 용적률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를 보면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 때 건물을 얼마만큼 높게 지을 수 있느냐, 이걸로 이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이나 부산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땅을 얼마만큼 높게 건물을 얼마만큼 높게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 땅값이 천차만별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용적률의 정의를 살펴보면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, 이걸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내 땅 위에다가 얼마만큼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지가 용적률이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예시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2종 일반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250%까지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100평의 땅이 있다. 과정을 했을 때 50평을 짓고 그 다음에 2층까지 50평을 지으면 100평이 되겠죠. 100%가 되고 그 다음에 3층까지 지으면 150%, 4층까지 200%, 5층까지 지었을 때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인 250%를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50평을 5층까지 지었을 때 250평, 이게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하지만 이제 60평씩 만약에 지었다. 이렇게 과정을 해보면 1층 60평, 그 다음에 2층까지 지으면 120평이 되겠죠. 그 다음에 180평, 240평. 이제 용적률이 250%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4층까지는 240평이 되잖아요. 그런데 마지막 층에 10평을 더 지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총 이제 250%가 되는데, 이걸 이제 용적률이라고 합니다.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쉽죠. 그리고 이제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면적이 있습니다. 보시면 지하층이라든지 지상 주차장, 그 다음에 뭐 피난 안전구역 등이 있거든요.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만약 용적률에 전부 포함이 되면 사업성이 잘 안 나올 거예요. 그리고 이러한 안전 관련된 시설들을 잘 안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대충 만들 수도 있고요. 이러한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에는 이렇게 4가지인 지하층과 지상주차장, 피난안전구역, 그 다음에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 면적을 용적률에서 포함을 안 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그림을 보면 건물 전체의 면적을 연면적이라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건물에 지하층이 100평이 지어져 있고, 그 다음에 지상 100평, 2층에 100평, 3층에 100평, 4층에 100평, 이렇게 하면 연면적은 500평이 지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. 하지만 지하층은 아까 이제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용적률은 400평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우측에서 봤을 때 1층,
그리고 좌측에서 봤을 때는 1층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층에서 지하로 이렇게 면적이 산정이 제외되기 때문에 요 아랫부분만큼은 지하층이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지하층만큼은 쌓을 수 있는 면적인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푹 꺼진 땅은 결코 이제 나쁜 땅이 아니라 보시면 돼요. 어떻게 보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룸 지을 때 필로티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아까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상 주차장이 포함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필로티 주차장으로 건물을 들어 올려서 짓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지상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처럼 건폐율의 상한선이 만약에 없으면 건물을 빼곡하게 지어서 이제 난개발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용적률에 제한이 없으면 뭐 100층, 200층, 300층까지 뭐 전부 다 지어버리면 항공기 이착륙, 뭐 고도 제한, 주거지역에서 뭐 일조권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도시의 미관도 제외를 받을 수도 있고 굉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을 보면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낮게 잡아서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존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높잖아요. 그래서 상한선을 높게 잡아서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여 균형 잡힌 도시 계획을 유도하게 됩니다.